안녕하십니까. 정책 발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회원과 협회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고민해온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종양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학술이사와 대한방사선과학회 정보이사를 하고 있는 김대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학술에 대한 재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술은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배우고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학술의 본질을 회복하여 협회의 정책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취지입니다. 2024년 국회 정책 세미나와 같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적인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법 개정과 전문 방사사법 법제화, 그리고 무매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급여 청구 실명제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법제화, 교육 일원화, 인증 의무화,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기준 마련, 이 5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 쉽게 할 수 없는 난관이 많은 정책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데이터, 즉 정책 연구입니다. 우리 협회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책 연구 논문을 공모해 왔습니다. 협회 공고 2021-5호를 보면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적하여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국회를 설득하고 치열한 논쟁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힘은 오직 검증된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왔습니다. 전문 방사선사 제도를 인정해달라. 초음파는 명백한 우리의 업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타 직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장이 아닌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역을 방어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냉혹한 현실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KCI 논문 검색 결과 전문 간호사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무려 674건입니다. 이미 근거가 탄탄합니다. 반면 전문 방사선사는 고작 13건이며 그마저도 실제 관련 논문은 단 한 건입니다. 674대 1, 이 처참한 격차가 바로 우리가 정책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시는 일들만큼 이런 정책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협회에서 학술 정책에 많은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60주년 학술대회 발표 현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46건의 훌륭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술과 회원의 권익을 지켜줄 정책 연구는 몇 건이었을까요? 0건입니다. 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임상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는 전무하다는 것. 즉, 0이라는 숫자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그럼 대한간호사협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회원수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화된 연구소가 만든 논리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의 불씨를 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협회의 진짜 힘은 회원수가 아닌 준비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사 논문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환자 안전, 사망률, 감염 관리, 재원 일수, 환자 결과 등입니다. 국민 생명 집결형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합쳐서 보면 간호사가 없으면 환자가 위험하다입니다. 정책 위반자가 무시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방사선사는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업무량, 즉 방사선사가 힘들다는 내부 처우 개선형 키워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 사정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간호협회의 모델을 심층 분석해보면 먼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같은 현장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것은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강력한 논리를 확보했습니다. 그 데이터와 명분이 결국 국회를 설득했고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발행된 방사협보에 김건중 전임 협회장님께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건보공단은 인력 배치 가산점을 주지만 보건복지부는 자격 신설을 규제하는 등 모순적인 현 상황과 함께 전문 방사선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청주대 성률훈 교수님께서 쓰신 전문 방사선사 면허제도 고찰과 같은 데이터가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문 방사선사 제도와 같이 보도 교육이 필요하며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보하는 논리가 받쳐줘야 정책적인 활동에도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2021년 정책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천만 원에 편당 500만 원이라는 지원이 혜택입니다. 해당 정책 연구의 논문이나 결과를 저도 보고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논문을 공개할 수 없다. 회원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정책 논문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원의 비용이 들어간 막대한 예산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책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책 세션 쿼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학술대회에서 임상기술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세션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정책을 논의하도록 의무화하여서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둘째, 1학회 1정책 연구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분야의 현실은 산하 전문 학회와 시도회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 학회가 1년 동안 최소 한 건 이상 자기 분야의 권익을 위한 정책 연구 논문을 발표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된 정책들이 논문으로만 남지 않도록 경연대회를 열어서 실제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포상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한 예산은 협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학회 또는 시도회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학술과 데이터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사례 보고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SCI급 논문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임상 케이스 하나하나를 우리 협회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둘째, 단순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화려한 통계 기법이 없더라도 현장의 근무 인원수, 검사 건수와 같은 투박한 숫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석임을 먼저 깨닫고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셋째, 현장 아이디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핵의학 기술학회에서 하는 현장 개선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데이터 하나하나, 현장의 목소리 하나를 학술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회원들이 마음을 열고 책상 속의 데이터를 꺼내 놓을 것입니다. 시도에서도 그렇고 학술대시 논문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CI나 SCI 등 권위를 강조하고 임상기술에 대한 논문 등재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논문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등을 돌렸고 결국 우리는 회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트랙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RTA 정책 대상입니다. 학술 대상만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나 거시적인 제도, 개선 논문을 낸 회원에게는 그 비전에 걸맞는 최고 권위의 상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개선상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부딪히는 실무적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면 포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데이터상입니다. 화려한 통계 분석이 없어도 됩니다. 1인당 업무량이랑 피폭 설량처럼 우리가 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숫자를 성실히 모은 회원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맞춘 포상 제도가 마련된다면 일반 회원들도 부담 없이 정책 연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학술 논문으로 완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기존의 연구 공모는 완성된 논문 한 편에 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일반 회원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논문을 써본 사람만 또 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결과가 아닌 시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드 펀딩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소액을 다수에게 지원해 줍니다. 둘째로 라이팅 스쿨을 상설 운영해야 됩니다.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논문 작성법부터 임상 회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통계 교육까지 협회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직접 가르쳐 줘야 됩니다. 셋째,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현장에 생생한 데이터를 가진 임상 회원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1대1로 연결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그다음에 든든한 학술 멘토를 붙여줘야 됩니다. 돈을 지원하고 방법을 가리키고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정책 연구에 우리 모두의 회원의 무기로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선순환 구조의 완성입니다. 시작은 회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성해낸 생생한 데이터와 연구가 모여야 됩니다. 협회는 그 소중한 데이터를 받아서 강력한 정책과 법안으로 가공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 결과는 국민에게 향합니다. 우리의 정책이 실현될 때 국민은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며 그 신뢰는 다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회원이 연구하고 협회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방선사협회의 방향입니다. 학술의 힘이 곧 협회 정책의 역사가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